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오늘 새롭게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관동과 연구동, 갯벌체험 공간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갯벌 보전과 보건 활동, 생태계 중요성 알리기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지난 1929년 수산시험장으로 출발해 2014년 연구센터로 재편됐으며 새롭게 이전 개소하면서 갯벌 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대우건설과 중흥토건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 제안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는 37제곱킬로미터로 새만금 전체 토지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여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5,725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20만 톤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730여 명, 원광대는 470여 명입니다.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2025학년도 신입생이 증원된 상태에서 휴학생까지 복귀할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산시의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안은 크루즈선 기항 유치 지원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크루즈 산업 조사 연구 진행, 관련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크루즈는 한 차례 기항으로 4,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단가 인상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학교 급식비 단가 200원 인상과 전북도 전입금 2,100억 원 본예산 편성,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담률 조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숙사생의 조석식비 확대 등 6개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한 협의기구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무려 7년 만인데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하지만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7,887명, 한 달 전보다 28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7년 만에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 입주 호조로 인해 익산시로의 유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출생자는 99명이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은 지역으로 유입된 전입자. 지난달 전입자는 4,738명으로 전출자 4,327명보다 411명이나 많았습니다. 이 기간 전체 세대수는 한 달 전보다 328세대가 늘어난 13만 814세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왕궁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송화동과 모현동 등지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4천여 세대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중동과 마동 등 완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감안하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9,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익산 29개 읍면동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4개 지역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주택 구입 현금 지원책을 강화한 만큼 전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과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익산시의 인구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지금의 인구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0만 명 선에 이어 지난해에는 인구 27만 명 선도 무너졌던 익산시. 모처럼 반등한 인구가 신규 아파트 공급을 등에 업고 지속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소스 전통 장류 지원을 통해 지역업체가 해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옹고집 영농조합법인이 이달부터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전통 장류 제품을 수출합니다. 수출 규모는 앞으로 3년간 270만 달러어치입니다. 소스 전통 장류 성장 지원 사업은 국내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증가율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9월 주택 거래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는 2,100채가 매매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가 는 것으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3,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가 증가했고 이 역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올해 군산 시간여행축제 방문객이 15만 9,9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만 647명보다 3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군산시는 오늘 성과 분석 연찬회를 열고 올해 축제 성공 요인으로 온라인 기반 홍보 강화와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재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 축제장 공간 구성 집중화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 부족과 소음 민원 발생, 야간 축제에 맞는 야간 조명 조도 확보 등이 개선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는 오로지 중개인 진술만 존재하고 있는 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도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무죄라고 강조하며 야당 죽이기 일환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며 이르면 오는 24일쯤 국회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 등 도내 서부권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임금체불액은 9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30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6,570마리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20마리꼴로 구조된 것으로 이 중 29%만이 입양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등에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산소방서의 산불 진압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오늘 산불 진화 장비를 탑재한 소방 펌프차가 미륵산을 관할하고 있는 금마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펌프차는 물 3,000리터와 소화약제 200리터를 적재할 수 있으며 고압 호스릴 장치가 장착돼 최대 320m까지 호스 전개가 가능합니다. 군산 시민은 대형 폐기물 배출 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모바일 앱 빼기를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또 앱을 통해 신청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처리 업체에 전달되며 혼자서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상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임실에 마련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모 시설을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 수성하고 일반인에 개방했습니다. 추모 시설은 지난해 3월 김제의 민가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성공일 소방사의 순직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16명의 소방관을 모셨습니다.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강간상해와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전주 대학가를 배회하며 30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났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5일 오전 9시 40분쯤 무주군 통영 대전고속도로 하행선 덕유산 휴게소 인근에서 모닝 차량이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모닝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모닝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국제대회인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30개국에서 3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칩니다. 익산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SRT 매거진이 뽑은 전국 최고 여행지 10선에 익산이 포함됐습니다. SRT 매거진은 국내 5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독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10명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최고의 여행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을 포함해 무주와 완주가 뽑혔습니다. 익산은 문화유산 야행과 백제 역사 유적지구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단풍 명소 5곳을 추천했습니다. 도가 소개한 단풍 명소는 무주 덕유산, 정읍 내장산, 남원 뱀사골,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등입니다. 내소사의 단풍은 전나무 숲길과 단풍이 조화를 이뤄 단풍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선운사는 사찰이 단풍으로 둘러싸여 고즈넉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덕유산과 내장산, 뱀사골 단풍도 관광객들의 탄성을 불러올 정도로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 중원금당의 복원연구 성과가 발표됩니다. 익산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7일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복원연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미륵사 중원금당 복원 연구와 관련된 건축, 미술, 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5세에서 18세까지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또 5세부터 69세까지의 법정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선정되면 월 최대 11만 원 내에서 스포츠 강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오는 20일 진행되며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가 교육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자들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 현황과 라이브 플랫폼 채널별 이해, 기획 구성 및 효과적인 제작법 등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참가 신청은 익산 상공회의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공기의 날을 맞아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구데어 시티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교육과 캠페인 전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 방법 제시,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 등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구데어 시티는 희망적인 미래 환경 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군산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 과정에서 경제지원과 취업지원 등에 적극 나섰던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인권보호 우수기관은 전국 58개 기관 가운데 4곳이 선정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아우른봉사단과 일신유통이 양평해장국 300개를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찾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될 예정인데요. 아우른봉사단과 일신유통은 지난 8월에도 양평해장국 26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관내 5세대를 직접 방문해 따뜻한 국과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